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비트코인 삼각 수렴 상방 돌파했다라고 겁나 좋아했었는데 가짜 상승 오늘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감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이렇게 갖다 파는 것인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꽤 많은 양의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여하튼간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68,760달러, 이더리움은 3,49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가운데 증시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장의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표가 오늘 밤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오늘 밤 9시 30분 개봉박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 같은 경우는 CPI 3.41%,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7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높게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부정적으로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제롬 파웰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CME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2.7%의 비율로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미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으로는 제가 관련된 한국 기사를 찾아봤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엊그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또한 중국 수입품에 트럼프가 했었던 것처럼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나름 협박을 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면 미국 물가 상승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기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재무부도 나서가지고 이번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재무부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인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들까지 본인들이 벼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들, 이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더욱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현물 ETF에서 어제 2억 2,38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범위는 바로 GBTC 3억 330만 달러가 유출이 되는데요. 블랙락 쪽에서 이를 좀 방어를 해줬어야 됐는데 블랙락의 순유입은 2,130만 달러, 굉장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비트와이즈의 4,030만 달러, 피델리티의 63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현물 ETF들이 GBTC에 비해서 후달리는 모습 보여지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자, 근데 문제는 어제 GBTC 유출분인 3억 330만 달러를 감당을 못했었는데요. 몇 시간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벌써 GBTC로부터 유출 4억 4,200만 달러치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6,200개 분량이 흘러나갔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를 ETF 및 이 현물 마켓에서 방어를 잘 해주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CPI 발표와 함께 살짝쿵 또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네요. 적당히 좀 팔지 진짜. 한편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이제는 170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대형 비트코인 채굴장 CEO가 나와가지고 큰 은행이 본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남은 수량 170만 개, 반감기에 이은 포모와 함께 물량이 하루빨리 동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어느샌가 반감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감기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파이넥스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향후 14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60% 급등해가지고 15만 달러에서 16만 9천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수요와 더불어 가지고 공급 충격이 나고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뉴스에 팔아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라, 반감기 직후에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서라 헤이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매수자들의 수익 실현,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쯤 해가지고 크게 폭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락이 나온 후에 얼만큼 빨리 말아 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양적 완화가 시작됐을 때 미친 듯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지금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고야만 비트코인, 알리 마리티네즈 분석가에 의하면 지지 구간이 68,220에서 7325달러,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7760에서 71,2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지 구간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어제 정말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수렴에서의 상방 돌파, 8만 달러 가져야를 외쳤건만 지금 다시 짜부되면서 수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만 비트코인. 로만 분석가는 오랜만에 한번 지대로 맞춰가지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패턴 돌파 나올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저조하고 또한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가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축적이 나와야 된다. 즉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68,300달러에서 버텨준다라면 지금부터 쌍바닥 찍어주고 7만 달러 이상을 향한 돌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런치 분석가는 어제 남긴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고점을 갱신하고 77,000달러까지 일단 쐈다가 더 큰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반감기랑 맞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감기와 함께 64,000달러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 후에 지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어가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3,500에서 400달러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 바네크 ACO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달 SEC가 결국 블랙락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다가오는 5월달에 대한 SEC의 결정. 만약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소송전까지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개망신 당하지 말고 게리 겐세이는 정신 차리고 다가오는 5월달 현물 이더리움 ETF를 꼭 승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중국계 암호화폐 네오 같은 경우는 크립토 블랙 분석가가 2월 24일 상승 예측을 해놓은 것을 제가 과거에 공유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이라고 하고요. 2차 목표가는 28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AI 코인 아캄 같은 경우 큰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무려 2,500만 개의 코인을 비밀리에 언락, 즉 그들이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약속을 했었던 것을 어겼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캄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언락을 한 것은 맞지만은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은 숨기지는 않았다. 똥을 쌌지만은 내 똥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러면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빗썸 및 코인원에서 아캄에 대한 투자 주의 딱지를 붙였다라는 소식 나왔었고, 반면에 톤코인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생태계에 활용될 준비가 착착 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가격을 높이고 시총을 높여서 이제는 도지코인을 위협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네요.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저도 당연히 소식을 전하면서 소액을 담아봤는데요. 지금 거의 2배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RWA 실물자산 토큰이 다음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메이커다오, 최근 바이낸스에서 4개의 지갑이 메이커다오 4,985개를 매집한 정황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달러로 치자면은 1,750만 달러어치. 과연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대를 살짝쿵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청원 97% 달성. 여기서 조금만 더 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밀면은 5만 명 돌파. 다가오는 불장과 상승장을 대비해가지고 과세 유예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